안녕하세요. 드리버 6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우스를 이미지 위로 이렇게 올렸을 때 이미지가 바뀌도록 롤오버 이미지 삽입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고요. 링크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페이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링크로 이용을 해서 다른 페이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웹페이지 틀은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이미지를 먼저 삽입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미지 삽입한 것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미지 삽입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기본 이미지를 삽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것은 없고요. 아래쪽에다가 다른 이미지를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서트 안에 들어가서요. 이미지 역시 역삼각형 검정색에 클릭하시고요. 보시면 그냥 이미지가 아니고요. 롤오버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게요.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리지널 이미지고요. 하나는 롤오버 이미지죠. 오리지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진 이미지고요. 롤오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바뀌도록 만들어주는 이미지예요.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만들 경우에는 똑같은 크기의 이미지를 두 종류를 만들어 두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미지는 여기에서 부르고 나중에 바뀔 이미지는 이곳에서 부르면 되는 거죠. 오리지널 이미지 먼저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브라우저 누르고요. 메뉴 1번. 자, 그리고 메뉴 1번 똑같이 두 개가 있죠. 자,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입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브라우저 다시 들어가서 약간 연한 색의 롤오버 이미지예요. 그리고 OK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눈으로 보기에는요, 별 차이가 없어요. 다시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이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연한 이미지 삽입하고요. 세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연한 이미지. 세 번째가 오버가 삽입이 됐네요. 세 번째 이미지 삽입하고요. 네 번째 이미지, 연한 이미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미지까지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미지, 연한 이미지 이렇게 삽입이 됐고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저장을 하시고요.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12 눌러주시면 미리 보기가 되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도 역시 눈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우스를 위로 올려보시면요.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뀌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콘텐츠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단된 콘텐츠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웹브라우저 버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거거든요. 허용을 하지 않아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설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뜨지 않고 그냥 보이는 경우에는 하시면 되고요. 차단된 콘텐츠 허용 버튼을 이렇게 눌러야 되는 경우에는 눌러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우스 포인터 올려봤더니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뀌었죠. 자,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링크 클릭할 수 있는 버튼에 올렸을 때 마우스 포인터 모양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위쪽 이미지도 한번 마우스를 올려 볼게요. 마우스 포인터 모양에도 변화가 없고요. 버튼 모양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롤오버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롤오버 이미지입니다. 코드 살펴보면은요. 그냥 일반 HTML이 아니고요. 뭔가 상당히 복잡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 거예요. 네, 이 위쪽에 보셔도요. 소스가 코드가 뭔가 대단히 복잡하게 생성이 됐죠.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 타입은 자바스크립트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롤오버 이미지고요. 네, 이번에는 링크를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링크를 설정을 할 텐데 텍스트에다가 링크 설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에 링크 설정을 하는 거는요. 어떤 텍스트에 어떤 링크를 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는요. 이름은 야후로 이동 이렇게 해놓고 야후에다가 네이버 링크를 걸게 되면 네이버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왜 그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요.
네이버 주소를 입력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네이버 주소에다가 링크를 설정을 할 텐데 이렇게 해놓고 링크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요. 제가 꼭 이 주소를 적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꼭 이 주소가 있어야지만 링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꼭 주소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이버로 이동, 한글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미지에다가도 링크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링크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는요. 텍스트 선택하시고 나서 아래쪽에 보시면 링크라고 칸이 되어 있고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는요. 샵 표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샵 표시를 이렇게 했더니 링크 설정이 벌써 됐어요. 링크 설정이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웹사이트를 방문했다는 표시로 보라색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거는 이제 링크가 실제로 주소가 입력이 된 건 아니고요. 링크가 된 것처럼 그냥 만들어진 것 뿐입니다. 다시 선택하고요. 여기에다가 주소를 적어주도록 할게요.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네이버로 이동을 했죠. 이번에는 제가 이미지를 불러서 이미지에다가 링크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이미지, 일반 이미지 부를 거기 때문에 이미지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조금 작은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이 이미지를 불러서 이 이미지에다가 링크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링크에다가 주소를 걸어주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주소를 써주는 것이 아니고요. 파일을 링크를 걸어주도록 할게요. 브라우저 폴더. 자, 이곳 폴더 모양 들어가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다른 회차를 선택을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요. 지금처럼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야후나 이렇게 포털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요거는 이제 특정 사이트로 이동하는 배너나 이런 것들을 눌렀을 때 웹사이트 주소를 적어주겠죠.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요. 메뉴 1번을 눌렀을 때는 메뉴 1번 페이지로 이동해야 되고요. 메뉴 2번 눌렀을 때는 2번 관련된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페이지가 이런 웹사이트냐? 그것은 아니죠. 내가 만들어 놓은 HTML 문서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HTML 문서로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자,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요. 자, 05라는 이름의 HTML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그랬더니 5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주소를 살펴볼게요. 다시 클릭하고 보시면은요. 05.htm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06.html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하고요. 05라는 이름의 html이 저장된 폴더와 같은 폴더에 서로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다른 폴더 표시가 없이 그냥 이렇게 파일 이름만 적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폴더는요. 점// 이렇게 하시게 되면 현재 같은 폴더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없는 것과 점/ 있는 것과는 똑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이 하나가 더 있게 되면은요. 상위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내용을 삽입을 할 때요. 자, 내용 삽입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 이렇게 해놓고요. 메일 아이디 입력하고요. 자, 이곳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이메일 사용하는 뭐 포털 사이트가 뜨는 것은 아니지만 아웃룩 익스프레스가 떠서 아웃룩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경우에 드래그 하시고요. 메일 링크는 조금 틀리게 적어 주셔야 돼요.
자, HTTP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죠. 그런데 메일은요, 메일 to 메일이라는 것을 씁니다. 메일 to 메일 to 해서요. 그 다음에는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는 거죠. 자, 이곳으로 이메일을 전송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어떤 게 뜨는지 또 역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웃룩 익스프레스를 설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직접 컴퓨터로 유입이 돼서 사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익스프레스를 설치가 되어 있는, 익스프레스 설치가 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는 익스프레스가 뜨게 됩니다.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아웃룩을 시작을 하겠다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안내 메시지가 뜨죠. 자, 이렇게 하면 제대로 작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웃룩 익스프레스를 설치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뜨게 되면 정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웹사이트를 띄우는데요. 어느 곳에 띄울지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띄울 건데요. 지금 현재 창이 바뀌면서 뜰지 아니면 현재 창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창을 하나를 더 띄워서 만들어줄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으로는요. 자, 지금 타겟 아무것도 안 되어 있죠. 자, 기본으로는 아무것도 지금 지정이 안 된 상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블랭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웹브라우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New를 하게 되면은요, 새로운 웹브라우저가 뜨는데 딱 한 번만 새로운 웹브라우저 창에 띄워주게 돼요. 자, 블랭크를 이용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새로운 웹브라우저 창에 띄워주게 되는 거고요. 페런츠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 아직 나가진 않았지만, 아직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프레임 구조를 이용을 해서, 프레임 구조라는 것은요, 여러 개의 HTML 페이지를 하나의 HTML 페이지 안에 묶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프레임 구조로 만들어 놓은 문서가 있는 경우에 그 하이퍼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부모 웹브라우저 창에 띄워주게 되고요. 셀프는 현재 웹브라우저 창에 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탑은요, 전체 웹브라우저 창에 띄워주게 되는데 이것도 프레임이 있는 페이지에서 모든 프레임이 다 제거가 되고요. 전체 웹브라우저 창으로 바뀌어서 뜨게 돼요. 자, 지금 설정할 수 있는 거는요, 블랭크 설정할 수 있고요. 뉴 설정할 수 있고요. 셀프 설정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프레임 구조로 생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블랭크를 하게 되고 작성을 하면은요. 눌러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창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방금 작성했던 창이고요. 새로운 창으로 이렇게 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미지에다가 링크를 설정을 할 텐데요. 이미지 전체에다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지 중에서도 부분에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도를 만들었어요. 지도를 만들었을 때는 지도 모양이 굴곡이 조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느 곳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디로 이동하고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굴곡만큼 굴곡대로 똑같이 이미지를 잘라서 링크를 걸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체 이미지를 올려놓은 다음에 부분 링크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미지를 조금 큰 거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우리 PSD 이미지 불러왔었죠. 그래서 GIF 이미지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불러왔습니다. 요거 만들어뒀던 거 그냥 그대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옵션 창에 보시면은요.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미지 맵이라는 건데요. 이미지 맵을 이용을 해서 부분 원하는 곳에만 링크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모양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사각형으로 자를 수 있는 이미지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원형 모양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테두리를 따라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텍스트 테두리를 쭉 따라서 링크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맵을 만들고 나서 선택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요. 이 화살표를 다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되고요. 맵을 전체 이미지에 링크를 걸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맵을 선택을 하셔야죠. 맵을 선택해서 드래그 하시면 원하는 곳으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크기 변화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링크를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링크 샵 모양 되어 있고요. 샵 모양 되어 있고 샵 모양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지금 링크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 전체 모양이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데 디자인을 할 때 그 부분이 버튼으로 눌릴 수 있게끔 뭔가 특이사항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하셔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댔습니다. 버튼 위로 이미지 맵 위로 마우스를 가져다 댔더니 포인터가 바뀌었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동을 하는데 어디 이동할 때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탑으로 오는 거고요. 이렇게 링크가 각각 설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요, 링크를 설정을 할 때 꼭 다른 페이지로만 이동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웹페이지 가끔 보시면은요, 탑으로 이동, 그런 버튼 보신 적 있으시죠? 아래쪽으로 쭉 내려왔는데 가장 상단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또는 현재 페이지 중에서 특정 위치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네임앵커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한번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네임앵커를요, 가장 첫 번째 이미지 선택하고요. 방향키, 왼쪽 방향키 이렇게 눌러주시면 가장 첫 번째 이미지 왼쪽으로 커서가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네임앵커라는 것을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서트 들어가시고요. 커먼 안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단 모양으로 되어 있죠. 네임앵커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네임앵커 이름을 삽입을 하라고 나오거든요. 자, 탑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탑고라고 할까요? 오케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네임앵커가 삽입이 됐죠. 이게 이미지가 아래로 밀려서 떨어진 것 같지만 지금 그냥 눈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고요. 자, 이대로 그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미지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네임앵커 삽입했으니까 네임앵커라는 거는요. 현재 위치된 이름을 삽입을 하는 거예요. 꼭 위에다가만 삽입할 필요는 없고요. 이동하기 원하는 곳. 중간에 어느 부분으로 딱 이동을 해야 되겠다. 그 이동하기 원하는 부분에다 네임앵커를 삽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래쪽에다가 탑으로 이동이라고 이렇게 적어두고요. 텍스트에다가 링크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에 링크 설정을 하는데요. 링크에다가는 주소를 적어주셔야죠. 네임앵커를 일단 적습니다. 탑고였죠. 그런데 이 앞에다가요. 샵 넣어주셔야 돼요. 주소가 아니고 이름이죠. 이름이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샵을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탑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가장 상단으로 이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단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상단에서 메뉴를 누르게 되면 특정 위치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거꾸로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네임앵커를 삽입을 했지만 위치값만 삽입한 거기 때문에 드림위버에서만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요. 텍스트 편집, 그리고 이미지 삽입, 그리고 링크까지 지금 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적인 웹페이지 작업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텍스트하고 이미지 넣으면 사실 웹페이지 디자인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링크까지 설정을 해준다면 이동하는 것까지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기본적인 웹페이지까지 작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